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사주명리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사랑받는 하루가 되시고요. 사랑 주는 하루가 되세요. 자, 2022년 갑일간의 원숭이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 원숭이가 되죠. 그럼 갑일간의 신은 편관이 되고요. 또 이는 비견과 편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신충이 되네요. 인신충이 되는데 충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월지에 사가 있으면 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깨지는데요. 신금은 편관이라고 했잖아요. 편관도 되고 나도 되고. 그러면 편관은 직장이잖아요. 직장도 되지만 남자한테는 아들도 자식도 됩니다. 자식. 또 명예도 되죠. 명예. 어떤 관제수도 되고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올 수도 있겠죠? 애로사항. 그러면 뭐 직장 변동이 이루어진다거나 직장 변동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대한 어떤 그 변수 그렇지 않으면 이 직장에 좀 이제 뭐 상사가 나한테 힘들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사표 쓰고 나올 수도 있죠. 견디지 못해서 사표 쓰고 나올 수 있는 현상도 되겠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비견 때문에. 비견이라는 건 누구예요? 뭐 거기 직장 동료도 되겠죠. 동료? 아니면 이제 비견이란 건 형제도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아픈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왜? 형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가 아파서 내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운전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죠. 운전 내가 방운전도 해야 되고 또 그 신호등이나 이런 법 질서 이걸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이 1년이라는 시간이라는 존재가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내 자신이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또 내가 마음이 상처, 마음이 우울함까지 올 수도 있겠죠. 우울증 이런 것까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럴 때는 대운을 보아야 되겠죠. 대운에 관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신금과 아니면 유금과 경금과 또 신금 이게 천간으로 지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뭐 신금에 예를 들어서 뭐 신금대운이다. 신금대운인데 신금대운에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다. 그러면 61, 62, 63, 64 여기 말대운에 뭐 이렇게 이민년이 와 있다. 그럼 편관대운이 지나가는 운이죠. 그럼 이럴 때는 자식이 말 잘 듣다가도 말을 잘 안 듣고 속썩이는 일도 있고요. 자식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직장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파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관대운이냐 정관대운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 관대운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확실하게 보시고요. 지나가는 대운에는 꼭 이런 이민년이 왔을 때는 조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여기가 여기가 신이 있다. 신. 이렇게 신이 있어도 여기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충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의 사업하신다면 이 사업하시는 분 여기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신이 여가 있는 거하고 또 신이 만약에 월지에 있다 아니야 일지에 있다 이렇게 일지에 있을 때는 이게 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깨지죠. 이건 깨지는 거는 아까 현상처럼 똑같은 현상도 일어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부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정이 식는다거나 아니면 뭐 갈등이 이제까지 있었다면 뭐 이혼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는요. 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부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이런 현상도 일어나죠. 바람이라면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있겠죠. 바람은 예전에는 글쎄 나쁘다. 바람이라는 것은 집안에 어떤 공기가 탁해졌을 때, 공기가 탁해졌다는 건 뭐예요? 뭐 부부싸움을 매일 했다거나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럴 때 공기가 탁해졌다 하죠. 그게 어떤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70%가 부피가 넘어갔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어떤 분노의 에너지가 많이 있겠죠. 서로가 그 화를 참지 못하는 어떤 분노의 에너지가 어떤 물질화가 됩니다. 물질이 돼요. 물질이. 그래서 그걸 만들어요. 현상 속에서 만들어.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부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아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크게 아플 수 있겠죠. 뭐 암이라던가 어떤 큰 문제, 사고도 되겠죠. 사고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현상이 또 안 일어나려고 바람으로 밖으로 공기를 뺍니다. 바람으로. 그래서 바람을 밖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남의 과정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조금 잘못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그 분노가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극장적으로 너무 이제 치닫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죠. 끝난다.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대화를 통하지 못하고 너타시아라는 어떤 그런 존재적인 그 현상 때문에 서로 탓하다 보니 그게 이제 이런 분노의 과정으로 해서 어떤 물질을 현상으로 이렇게 딱 일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 탓이야, 뭐 남편 탓, 부인 탓 절대 없습니다. 서로가 충돌해서 왔던 어떤 과정이었고, 또 이제 사주애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먼저 사주의 길을 알고 그걸 인지를 하고, 아, 다음에 이런, 내가 정말 부인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뭐 남편을 사랑하고 그 문제에 떠나서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나의 의식 관점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공감 형성을 이루어서 서로 소통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이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걸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이 태어난 연월 시는 바꿀 수는 없지만 대운의 흐름을 내가 환경을 바꾸면 언제든지 그 현상은 비춰지되 그거를 내가 크게 일으킬 거냐 적게 일으킬 거냐는 내가 나를 의식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를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들, 습관적으로 너 탓이야라는 그런 말들을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뭐 암으로 간다거나 사고로 간다거나 뭐 돈으로 깨먹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운을 크게 일어날 것을 아주 작게 그냥 찰가상 입을 정도로만 나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할 탓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운이 나쁘다 좋다를 다 떠나서요. 왜 사주의 길을 보냐면은 내가 나를 고쳐가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고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돼. 내 눈이.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뭐 악마로 보일 수도 있고 천사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계속 악마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악마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저기 성격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참 천사 같아 마음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면 상대방은 꼭 천사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고치지 않고 누구를 고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상대방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내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화가 난다, 뭐 짜증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내 안에,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어떤 현상이에요. 감정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 무의식 속에 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 속에 어떤 존재가 탁 껴나와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거든요. 왜? 이걸 거울이라 보면 돼요. 너 지금 너 안에 화가 있네? 짜증이 나고 있네? 이런 것을 보고 그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보고 내가 화를 빨리 털어내야 되겠고 짜증을 털어내야겠다는 어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상대방은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계속 화가 난다, 짜증난다,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안의 모습이라는 걸 얼른 캐치를 하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모습에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내 마음속의 무의식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사주의 대운에 안 좋은 운이 올 때는 분명히 이거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까르마가 있었던 거, 내 무의식 속에 어렸을 때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내가 이게 발현이 크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 비슷한 현상이 오면은 비슷한 환경이 오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 잠재했던 큰 고질병들이 나와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명상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내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꼭 나쁜 운이 왔다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본래 내가 고쳐가야 되는 어떤 현상들이라는 거. 그럼 좋은 운이 올 때는 어떨까요? 좋은 운이라.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했거나 뭐 자식이 결혼을 해서 너무 잘 살고 정말 나에게 용돈도 조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내 친구가 정말 승진을 뭐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 부모가 나한테 유산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줘서 내가 기쁘다거나 이렇게 어떤 큰 돈이 올 때나 아니면 어떤 큰 승진을 해서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집을 샀다거나 크게. 근데 이건 한순간에 쾌락이죠. 기쁨이고. 그런데 이 좋은 운이 올수록 사람들은 내가 승진했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면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또 뭐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내가 큰 돈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큰 돈을 함부로 쓴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비춰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른 자각을 해야 돼요. 큰 돈이 생겼을수록 내가 좋은 곳에도 쓰고 내 질량의 법칙을 크게 만드는 어떤 의식 성장도 하고 승진이 되었을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도 더 잘하고 주변에 상사에게도 더 잘하고 내가 일에 대해서 더 잘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좋은 일 올 때는 내가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더 감사할 일이 오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와서 정말 내가 큰 돈이 생겼다거나 승진을 했을 때는 꼭 사람들을 하찮게 봐요. 내 발밑에 때려보고 또 함부로 무시하고 남을. 그럴 때는 이건 좋은 운이 아니고 너 한번 깨져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쁜 운이 왔을 때는 내가 그걸 고쳐간다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운이 왔다 해서 내가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게 나쁜 운으로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개념을 떠나서 내 사주의 길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편관이나 어떤 관지수가 온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오기 전에 미리 내가 사주의 길을 안다면 내가 직장에서도 좀 바르게 생활을 하고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좀 잘하겠죠. 비율을 맞춰서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제대원이나 편제대원의 어떤 현상들이 왔을 때는 부인이나 이런 것들 또 손재수가 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동업하자 아니면 사업하자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서 이제 손재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식이 돈을 가져가서 손재수가 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내가 자식한테 주는 건데 사기꾼이 와서 어떤 무엇을 하자 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론은 욕심 때문에 사기꾼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참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런 것들이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항상 사주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길을 알 때 그 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고쳐나가야 될 어떤 습관, 까르마를 고쳐나간다면 환경은 바뀐다. 그래서 항상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나의 공부다. 나의 공부. 절대 남 탓은 없다. 항상 어떤 환경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끌어왔다. 마음으로 끌어와든 뭐 생각으로 끌어왔든 미리 내가 생각이 가서 끌어온 현상이다. 그것을 인지한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 운을 바꿀 수 있는 게 나라는 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다 계속 하다 보면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사주에 나쁜 운이 오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주변에 나에게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 이것 좀 고쳐야 돼? 너 이래야 돼? 이렇게 해줄 때는 정말 그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빨림 소리에 너 이것도 잘하고 너 맨날 칭찬, 물론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마음 없는 칭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유 맞추기 위한 칭찬들, 비유 맞추기 위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조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왜? 내가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왜냐면 내가 바라보는 눈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해 줄 때 감사해야 되고요. 또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말이 왔을 때는 나한테 고치라는 행동이구나 하고 얼른 인지하고 캐치해서 자기가 바꿔나간다면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고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사주를 항상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되 너 나쁘다 좋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이러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현상들이 왔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주 대운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쳐다보고 사주 세운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미리 인지한다면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끌어와야죠. 어떤 좋은 일을 끌어온다거나 그런 또 나쁜 일이 그 습관을 고쳐야겠죠. 그러면 모든 운은 바뀔 수 있고요. 그거는 자기의 모든 선택이에요. 어떤 종교가 해주지도 않고 어떤 선생님이 해주지도 않고 부모가 해주지도 않고 반려자가 해주는 것도 없어요. 결론은 자기 혼자만의 해결할 수 있는 선택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2022년 갑일간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너무 말이 길어졌죠. 그래도 꼭 한 번쯤 오늘은 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가 해드리는 것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현상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꼭 끌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